대만의 한 병원 침대에 힘없이 어머니 곁에 누워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16살 황궈이. 오늘은 이 아이의 가족들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마 들으시면 누구나 좀 마음 아파하실 것 같아요. 어쩜 이렇게 이 가족에게 연속으로 이런 불행이 닥칠 수 있는지. 이 황궈이의 아버지는 7년 전 교통사고로 사망하셨습니다. 황궈이는 아래로 여동생이 한 명 있었는데 이 여동생까지 1993년 갑자기 실종이 돼버렸어요. 1993년도에 여동생이 실종되고 집안은 아주 아수라장이 돼버렸죠. 이 와중 1994년 중학교 1학년이 된 황궈이. 몸이 갑자기 아파 병원에 갔는데 와, 나 간암이라네. 그것도 말기. 이게 말이 됩니까? 아버지 죽고 여동생 실종되고 하나 남은 아들까지 간암 말기 선고. 이 엄마 어떡해요. 이 엄마는요, 나쁜팔이 하면서 두 아이를 힘들게 키운 여자였습니다. 이런 걸 알기 때문에 이 아들 황궈이는 걱정이 됐어요. 나까지 죽고 나면 혼자 남을 우리 엄마 어떡하지? 이런 상황에 황궈이는 실종된 여동생을 꼭 찾고 싶었습니다. 내가 없더라도 우리 여동생이라도 의지하며 살 수 있게. 1994년 5월 21일 이때까지 경찰에 접수된 실종 학생은 무려 1116명.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까지 하면 더 많을 거예요. 실종 이유들도 별의별 이유 다 이상합니다. 엄마 심부름하러 나갔다가 실종되거나 학교 끝나고 하교하다가 실종되거나. 이런 실종자 중에 한 명인 여동생 14살 황페이퍼는 1993년 9월 30일 친구 5명과 놀고 오겠다며 집을 나간 뒤에 실종이 됐습니다. 사진 너무 귀엽죠? 이 실종 신고에 처음 경찰 적극적으로 찾아주는 척 했어요. 하지만 단서가 너무 없으니까. 이거 애가 스스로 가출한 거 아니에요? 뭐 남자친구가 있었다거나 뭐 그게 아니고서야 이렇게 단서도 하나 없이 사라질 수가 있나? 이거 우리가 계속 찾아다닐 수 없어요. 우리도 매일 새로운 사건들이 접수되는데 경찰 인력도 한계가 있고 그것도 수사해야 되는데 이것만 잡고 있을 수 없잖아. 장기간의 수색을 지원하기에는 경찰력도 부족. 더욱이 경찰이 황페이퍼의 가출을 의심했던 이유는요, 황페이퍼의 마지막 목격 장소 때문이었습니다. 실종되기 전 버스 정류장 바로 앞에 꽃가게에서 마지막으로 목격이 됐기 때문에. 이 꽃가게 근처 버스 정류장이요, 사람이 항상 붐비는 곳이었어요. 상식적으로 누가 여기서 납치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스스로 가출한 거 아니냐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경찰의 수색도 시들시들해진 상황. 황궈이는 나한테 남아있는 시간이 많지 않거든. 마음이 급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같은 반 친구가 한 명 있는데 걔네 아버지가 유명한 정치인이네. 야, 니네 아버지한테 좀 부탁해주면 안 돼? 우리 여동생 좀 찾아달라고. 본 사람 있으면 연락 좀 달라고. 제발 부탁한다. 다행히도 이때 이 같은 반 친구 아버지 정치인이 도와준 거예요. 그래서 대만 주요 언론에 크게 보도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 황페이퍼 실종 사건 사람들에게 큰 관심을 끌었어요. 솔직히 너무 마음 아프잖아요. 남편 죽고 막내딸 실종되고 하나 남은 아들까지 간암 말기. 이 무슨 비극인가. 이 언론 보도는요, 확실히 도움이 됐습니다. 우연히 한 타이베이 경찰관이 TV에 나와 호소하는 황페이퍼의 어머니 인터뷰를 듣게 된 거예요. 자기 딸이 마지막 날 입고 나갔던 옷, 신발, 인상착의, 머리 스타일 등등 그 인터뷰를 쭉 듣는데 이 경찰관 머리에 하나의 사건이 겹쳐서 생각이 난 겁니다. 아, 맞다. 1년 전에 신원불명 여자 시신항구가 발견됐었는데 어찌 그 여자가 입고 있었던 옷과 지금 저 엄마가 얘기하는 딸 옷이 비슷한 것 같기도 하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황페이펀의 어머니에게 연락, 신원불명 시신이 한국에 있다며 딸이 맞는지 확인하라고 요청한 겁니다. 그렇게 이 어머니 시신 확인을 하게 되는데 내 딸이 맞아. 그 자리에서 실신할 정도로 울부짖었대요. 친구 만나 놀고 오겠다며 나간 애인데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1993년 9월 30일 이날 황페이펀은 친구들 몇 명과 오전 10시 30분쯤 옆에 쇼핑몰에서 만나 스케이트를 타고 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황페이펀과 친구들은 야, 쇼핑몰 근처에 꽃집 알지? 거기서 모이자. 당시 이 꽃집은요, 같이 만나 놀기로 했었던 친구 중에 한 명, 지후. 이 지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꽃집이었습니다. 이 꽃집 위치가 근처에 버스 정류장도 있어 버스로 오가는 친구들도 쉽게 올 수 있고 쇼핑몰 바로 근처라 위치가 딱 좋아. 자주 이곳에 모이곤 했습니다. 사건의 그날은요, 날씨가 안 좋았어요. 갑자기 막 비가 내리네. 그러니까 이 꽃집 딸 지우가 우산을 들고 제일 먼저 황페이펀을 마중 나가 데리고 왔습니다. 황페이펀이 우산 없이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막 비가 오니까 황페이펀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고 이때 이 친구 지우가 야, 황페이펀, 내가 금방 갈게. 그쪽 어디에 있어? 해서 우산 가지고 데리러 가. 자기 꽃집까지 같이 온 거예요. 그 후에 친구 지우는 야, 너 우리 꽃집에 그대로 있어. 나 다른 친구들도 마중 나가 데리고 올게. 그렇게 꽃집에 황페이펀만 두고 다른 친구를 이제 마중 나간 거예요. 딱 5분 후 지우와 친구가 꽃집으로 다시 돌아오는데 야, 황페이펀 어디 갔냐? 아니, 그 5분 사이에 사라진 거예요. 시간이 더 흘러 친구 지우의 꽃집으로 친구들이 다 모였습니다. 황페이펀만 빼고 말이죠. 이 친구들은요, 하염없이 황페이펀을 기다리고 있을 순 없었습니다. 얘 먼저 집에 간 거야, 뭐야. 다른 일이 있어서 갔나? 그래서 이때 친구들은요, 꽃집에 메모를 남긴 후 스케이트를 타러 갔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여전히 황페이펀 연락이 안 되네. 집에 전화해 봤더니 애가 집에 안 들어왔대. 이날 이후 실종된 거예요. 그 5분 사이에, 그 잠깐 사이에 그녀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잠깐 언급했지만 이 꽃집은요, 바로 앞에 버스 정류장,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납치를 당했다면 이 황페이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소리 지르면서 난리 쳤겠죠. 하지만 이때 이상한 소리를 들은 사람 없었거든요. 증발하듯 5분 사이 사라져버린 황페이펀. 이거 뭐지? 황페이펀이 실종되고 약 한 달 정도 후인 같은 해 10월 24일 왕씨라는 남자가 자기 개를 산책시키기 위해 한 산책로, 숲을 찾았습니다. 그곳은요, 지역 명소로 유명한 곳이었어요. 그렇게 왕씨가 강아지와 함께 좀 더 깊고 울창한 대나무 숲으로 들어가는데 그때 강아지가 갑자기 막 짖으면서 계곡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러더니 한 곳을 보고 막 짖어. 뭐야, 너 왜 그래? 걔가 짖고 있는 쪽을 쓱 보니까 마네킹 같은 무언가가 있어. 놀래서 이때 왕씨가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당시 숲속에서 발견된 건 한 여자의 시신. 이미 심하게 부패가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이 여성의 옷이요, 되게 성숙했어요. 성인 여성의 옷들. 고장나고 깨진 시계를 손에 찬. 시신 주변에선 그녀의 신원을 알만한 신분증이나 이런 거 전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얼굴조차 부패가 심해 누군지 모르겠어. 이때 경찰은요, 이 시신의 신원을 밝히기 위해 사람들에게 제보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찾는 사람이 없네. 선택의 여지 없이 경찰은 이 시신을 신원불명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이 시신 황페이펀이었어요. 시신이 1년 지나서 신원 확인된 거예요. 앞서 경찰관이 황페이펀 부모님에게 신원 확인해달라고 하면서
아니, 황페이펀의 부모님 실종 신고까지 해서 경찰이 수색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지나서 이렇게 확인이 됐다는 게, 아니 왜 이렇게 신원 확인이 늦어지게 됐던 걸까요? 그 이유가요, 황페이펀이 이때 엄마 옷을 입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경찰이 시신 발견했을 때 어른 옷이 입혀져 있으니 당연히 성인 여성이라고 생각. 그래서 수사의 폭을 어린 소녀는 다 제외, 성인 쪽으로만 봤던 겁니다. 아예 찾는 연령대부터 잘못돼 있었던 거예요. 피해자는 10대 소녀였는데 친구들과 만나 스케이트 타기로 했던 여자애가 왜 산숲에서 이런 모습으로 발견된 걸까? 누가 그녀를 이곳에 이렇게 묻어버린 걸까요? 바로 시신 부검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신원 확인이 1년 지나 되면서 그때서야 부검을 하려고 하니 부패가 너무 심해. 성폭행의 흔적 확인 불가, 사망 원인 또한 확인 불가, 외상 또한 확인 불가. 그저 황페이펀의 상반신이 심하게 부패돼 있었대요. 특히 목 부분이. 이걸로 봤을 때 아무래도 목이 졸려 죽은 것 같은? 그녀가 사라진 날 집을 떠난 뒤의 행적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황페이펀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장소는 친구 지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꽃집이었습니다. 경찰은 이 가게를 중심으로 수사를 시작했어요. 제일 첫 번째 용의자는 그 꽃집의 주인 주자루. 그는 그날 황페이펀 본 적 없습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당시 꽃집에 CCTV가 없었어요. 따라서 꽃집에 도착한 후 황페이펀의 행방을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당시 꽃집 옆에는 공사장이 있었어요. 경찰은 건설 현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한 명씩 신문했습니다. 하지만 혐의점이 있는 사람 없어. 꽃가게 바로 앞은 버스 정류장이었어요. 오전부터 사람이 많았단 말이죠. 더구나 황페이펀이 사라진 날은 공휴일이었습니다. 공휴일. 사람이 더 많았겠죠. 사람이 이렇게 많은 곳에서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그녀를 납치한 걸까? 황페이펀 나이가 어렸어요. 그녀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 혹은 그녀의 부모님에게 원한을 가질 사람, 수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우선 경찰은 이 주자루를 좀 의심했어요. 왜냐면 앞서 얘기했지만 주자루는 사건 당일 황페이펀을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꽃집이요, 사이즈가 6에서 7제곱미터 정도로 되게 작은 꽃집이었어요. 황페이펀이 꽃집에 온 거는 사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 작은 공간에서 그녀를 못 봤다? 이게 좀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거기다 황페이펀은 주자루 입장에서 자기 딸의 친한 친구였습니다. 그렇게 평소 황페이펀과 주자루는 안면이 있는 사이였어요. 그런 애가 지금 자기 꽃집에서부터 실종이 됐다는데, 사라졌다는데, 이 남자 너무 침착해. 주자루가 주장하는 9월 30일 황페이펀이 사라진 날 그의 하루 스케줄은 오전 8시 30분 병원에 꽃을 갖다 달라는 배달 요청이 있어 병원 가서 꽃을 배달하고 바로 꽃 도매 시장으로 넘어가 꽃을 샀다. 그리고 오전 10시 40분쯤 꽃집에 도착, 11시 10분 잤다. 그리고 오전 11시 10분경 일어나서 천을 가지고 어디 사거리에 있는 세탁소, 세탁소 같은 곳에 가서 천 좀 맡겼다. 거기서 한 40분 정도 머물렀다. 그리고 오전 11시 50분경 밖에서 밥을 먹고 난 12시 10분쯤 꽃가게로 다시 돌아와 밤 늦게까지 꽃가게에 있었다. 경찰은 이 주자루가 주장하는 하루 스케줄, 진실인지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은 11시 10분경 찾아가서 40분 정도 머물렀다는 세탁소. 이 세탁소 여주인 왈. 그날 주자루 여기 왔었어요. 에? 40분 여기 있었다고요? 주자루가 그래요? 아니요. 한 2분에서 3분 머물렀었나? 오래 안 있었어요.
아, 근데 좀 이상했던 게 다시 한번 찾아와가지고 나한테 그러더라고. 만약 경찰이 찾아오면 자기 여기 왔었다고, 본 적 있다고 얘기해달라고. 자, 이 여주인 말만 들어도 이 주자루 수상하죠. 이상한 점은 더 있습니다. 당시 주자루가 두 딸이 있었어요. 황페이퍼는 이 둘째 딸의 친구였단 말이죠. 이 첫째 딸이 그러는 거예요. 아, 30일 그날 제가 2번이나 꽃집에 갔었는데 그때 2번 다 아빠 꽃집에 없었어요. 9월 30일 밤 아버지는 밤새도록 자리를 비우셨습니다. 이 둘째 딸 또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아버지 꽃가게에 전화 한 번 했었는데 그때 전화 안 받으시더라고요. 분명히 주자루는 난 12시쯤 가게로 돌아와 밤 늦게까지 가게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딸의 말을 들어보면 맞는 게 하나도 없는데 당연히 경찰 이 사실을 주자루한테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놈 갑자기 말을 바꿔요. 아니에요. 분명히 그날 저 가게에 있었어요. 큰 딸이 절 못 본 건 저 그때 가게 밖에서 물건 정리한다고 물품들을 옮기고 있었거든요. 그때 왔다 가서 못 봤을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지금 1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그날 정확히 뭐 했는지 세세하게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맞아요. 1년이 지났는데 갑자기 몇 월 며칠 날 당신 뭐 했어? 그러면 누가 상세하게 기억하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 보시는 분들 2022년 9월 25일 날 뭐 하셨어요? 그러면 솔직히 세세하게 기억 못 하잖아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앞서 주자루가 주장했던 9월 30일의 하루 스케줄, 거기서 주자루는 분명히 몇 시 몇 분에 병원 배달해주고 어느 도매시장 가서 무슨 꽃을 샀는지까지 다 얘기했어요. 자기가 그때 얼마를 지불했는지까지. 그런 것까지 기억하고 있는 사람이 딱 황페이펑과 관련된 아니면 뭐 자기가 집에 있었는지 뭐 그런 것만 기억이 나지 않는다? 탐문 수사했을 때 이 주자루의 평은요 너무 안 좋았습니다. 종종 자기 둘째 딸의 친구들한테 무례하게 자기 딴의 장난이라는 걸 치곤 했었다는 거예요. 자기 딴엔 장난인데 약간 성적으로 도가 지나친.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그가 범인이라는 결정적인 증거가 안 돼. 결정적인 증거가 없어. 그렇게 무려 이 사건은 26년이 흘러버립니다. 이때 경찰은 우연히 한 여성이 보낸 편지 한 통을 받게 됩니다. 이 사건 당시 자기는 황페이펑과 같은 학생이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때 주자루를 알게 됐는데 그냥 친절한 아저씨로 가끔 꽃가게에 가서 일을 도와주곤 했었다는 거예요. 이 편지 속에는요. 이 주자루 자주 버스 정류장에 나가 있었다는 거예요. 왜? 어린 소녀들 꼬시려고. 버스를 기다리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여학생들한테 가서 장미꽃을 막 선물하고 자기 가게에 심심하면 놀러 오라면서 소녀들을 가게로 초대. 맛있는 것도 막 사주고 그랬다는 거예요. 주자루는 가정 불화를 겪고 있는 여학생들에게 특히 관심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런 학생들한테는 더 친근하게 아버지처럼 다가가서 따로 나가 밥도 사주고 그랬었대요. 이 편지를 쓴 여자도 그렇게 인연이 됐다는데 어느 한날 이 학생이 주자루가 일 좀 도와달라 하니까 알겠다며 그 꽃집에 일을 도와주러 갔는데 갑자기 주자루가 꽃에 가시 뽑는 법을 알려주겠다면서 뒤에서 자기를 확 안더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런 상황에 놀래서 아저씨 왜 이러세요? 밀어내니 다짜고짜 자기 목을 팍 졸랐다고. 그러면서 야, 네 목 하나 부러뜨리는 건 일도 아니야. 닥쳐 조용히 해라. 좋은 말로 할 때. 시키는 대로 하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그러니까 아저씨 말만 잘 들으면 돼. 라면서 협박을. 그래서 이때 아무 조항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이후에 이 학생은요, 자기 학교에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학교 측에서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어갔대요.
그냥 이렇게 묻혀버린 거예요. 이런 일은요, 이 학생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경찰이 이 편지를 받고 확인해 보니 피해자가 더 있어. 당시 꽃가게에서 일하는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성 또한 주자루에게 폭행을 당했다고 경찰에 신고를 했었던 거예요. 주자루가 이 여성한테 운전을 가르쳐 주겠다면서 차에 태우고 한 산으로 데리고 간 겁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막 만지려고 이것이. 그러니까 겁에 질린 여자 몸부림을 친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그랬더니 이놈이 막 때리고 힘으로 제압하려고. 다행히도 이때 이 여성 문을 열고 탈출에 성공합니다. 냅다 산속을 달려 도망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 뒤를 이놈이 무슨 미친 곰마냥 쫓아오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겠죠. 그런데 이때 하늘이 진짜 도운 건지 산을 어느 정도 내려왔을까 눈앞에 경찰차가 떡하니 바로 이 여성이 경찰한테 말을 건 거예요. 그러면서 산 겁니다. 여기서 이 여성이 도망친 그 산, 황페이펀의 시신이 발견된 그 산이었고요. 황페이펀의 시신이 발견된 곳에서 차로 딱 5분 걸리는 곳이었습니다. 이를 알고 경찰은 다시 주자루를 불러 물어봤어요. 예를 들어 그 산 이름이 무자산이에요. 무자산. 그러면 주자루한테 주자루 무자산 알아요? 가본 적 있어요? 그랬더니 가본 적 없다고. 자기가 아르바이트 여성 끌고 와서 그 짓 한 장소인데 가본 적 없다고 거짓말을. 경찰은 100% 이놈이 범인이다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너무 없어.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와중 갑자기 주자루의 둘째 딸이 또 말을 바꿉니다. 앞서 이 둘째 딸 그날 꽃가게에 전화했는데 아무도 안 받더라 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오후 4시쯤에 내가 꽃가게에 왔었는데 그때 아빠 있었습니다. 아빠 봤었어요 라며 진술을 바꾼 거예요. 4시에 아빠 봤다고. 그럼 이게 주자루의 강력한 알리바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경찰은 이 딸의 말이 진짜 맞는지 또 파헤치기 시작합니다. 둘째 딸 왈 오후 4시에 꽃가게에 왔더니 아빠 있더라. 자, 그날은 황페이펀이 사라져 남은 친구들끼리 스케이트를 탄 날이었죠. 그 친구들한테 다 물어본 거예요. 진짜 그날 오후 4시쯤 이 주자루의 둘째 딸 꽃가게로 돌아갔냐? 그랬더니 친구들 왈 아니요? 그날 저녁 늦게까지 저희랑 계속 스케이트 타고 놀았는데 걔 4시쯤에 꽃가게 안 갔어요. 둘째 딸 거짓말을 한 건데 왜 갑자기 이런 거짓말을 한 걸까? 혹시 아빠 주자루가 딸한테 진술 바꾸라고 강요, 협박했나? 경찰은 사건 당시 목격자를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몇 명의 목격자를 찾아요. 먼저 인근 주민, 해당 산 쪽에서 승용차를 한 대 봤다는 거예요. 그 차 안에서 한 남자가 어려 보이는 여자를 만지듯이 좀 그러고 있었다고. 그래서 자기는 커플인 줄 알았대요. 그런데 뭔가 야식구리하니까 이게 눈을 돌려야 되는데 자꾸 눈이 가. 이때 이 남자의 옆모습을 봤는데 이 남자의 옆모습이 딱 주자루의 옆모습과 비슷하네. 그리고 주자루의 차를 목격자한테 보여주면서 그때 본 차가 이 차 맞냐 했더니 맞대. 차 번호는 모르겠는데 차 색깔과 차종이 같다고. 그 외 많은 목격자들이 나왔지만 중요한 건 그들은 주자루가 범죄를 저지르는 장면을 본 건 아니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증거가 될 수 없는데 난감해하고 있을 때 중요한 한 명이 나타납니다. 바로 당시 택시기사를 하고 있었던 장씨. 장씨가 자진해서 경찰서를 찾아온 거예요. 사실 그때 자기가 다 봤다고. 장씨 왈 그날 자기가 차를 몰고 문제의 산 쪽을 지나가게 됐는데 거기서 이상하게 주차되어 있는 한 차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하면서 천천히 지나가며 안을 쓱 봤는데 한 남자가 어려 보이는 여자와 둘이 앉아있네.
그걸 쓱 본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여자와 있던 남자가, 여자랑 같이 있던 남자가 갑자기 자기한테 야 뭘 봐 씨 삐삐삐 하면서 욕을. 그래서 당황해가지고 아 네네 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 옆에 있던 어려 보이는 여자가 자기한테 도와주세요 라고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이 도와주세요 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옆에 있던 남자가 바로 뭐라 하면서 말을 가로막긴 했는데 분명히 도와달라는 말이었다고. 그냥 갈라다가 이 소리에 놀래 다시 쳐다보니 그 순간 착 하는 이상한 소리가 들렸고 조수석에 앉아있던 여자가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순간 갑자기 운전석에 있던 남자가 바로 차를 몰고 떠나버렸다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차를 타고 갑자기 남자가 출발하니까 사람 촉이 있잖아요. 여자가 아까 분명히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거든. 착 소리가 나고 여자 막 울고 있고 심상치가 않거든. 그러니까 이때 이 택시 기사가 따라 붙은 거예요. 하지만 얼마 안 가 놓쳤다고. 그 차 안에 남자가 주자루, 여자가 황페이펀이었다는 겁니다. 이 장시왈 자기는 이 일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한시도. 이날 용기를 내서 말하기로 결심 찾아온 거라고. 그의 이 증언은요 상당히 경찰로 하여금 큰 신뢰감을 줬습니다. 그리고 당시 주자루의 차 안에서 작은 유리 조각이 발견됐어요. 이 황페이펀 고장난 깨진 시계를 차고 있었거든요. 경찰이 봤을 때는 이 유리 조각 깨진 시계에서 떨어진 걸로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것 또한 확인해 보려고 검사를 요청했어요. 그와 동시에 주자루 거짓말 탐지기도 실시합니다. 경찰은요 무자산을 가본 적이 있습니까? 황페이펀에게 성관계를 강요한 적이 있습니까? 황페이펀이 누군지는 아시나요? 황페이펀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고 있습니까? 당신이 황페이펀을 죽였습니까? 이 모든 질문에 그의 대답은 아니요, 모릅니다. 결과는 전부 거짓말로 나와요. 이렇게 되니 경찰, 분명히 이놈이 한 짓 맞는데 어떻게 자백을 받아내지? 그런데 의외로 쉽게 인정합니다. 경찰이 조금 압박 수사를 하니까 앞서 한 모든 말들 다 제가 꾸며낸 거예요. 다 거짓말 맞습니다. 그런데 살인에 대해서는 제가 뭐라 할 말이 없네요. 제가 진짜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그건 검찰분이 잘 조사해서 알아내 보세요. 시건방을 떠는 거예요. 그는요, 그 증인들 있잖아요. 경찰이 딱 만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증인들한테 왜 헛소리 짓거리냐면서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막 소리 지르면서 욕을 합니다. 정말 주자루 범인이 아닌 걸까요? 그 또한 억울하게 범인으로 몰린 또 다른 피해자인 걸까? 황페이펀 살인사건 수사가 마무리된 무렵 경찰이 기소를 준비할 때 주자루 갑자기 변호사를 통해 협상을 제안합니다. 내가 살인 인정할 테니까 대신 사형 선고 안 내려지게 해달라고. 시건방지게 딜을. 자기가 한 거 아니라면서 왜 살인을 인정하며 사형받지 않게 해달라는 건지. 이 딜 자체가 자기가 죽였다는 거잖아요. 지가 사람을 죽이고 잘못한 짓에 대해서 건방지게 경찰한테 딜을 요구해? 나 사형 떨어지는 거 막아준다면 살인 인정하겠다. 이 말도 안 되는 협상 검찰은요. 미쳤냐 이 새끼야? 바로 거절했습니다. 본래대로 살인 혐의로 기소했어요. 검찰은 나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재판에 올랐을 때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이 증언자들이 있잖아요. 모두 자신이 증언한 것에 대해서 책임지겠다고 한치의 거짓말 없다고 선서했어요. 그런데 정확히 해보자 해서 이 증인들 거짓말 탐지기를 실시했던 거예요. 그런데 다 거짓으로 나와버린 겁니다. 앞서 언급했던 택시기사 장씨 있죠. 이 장씨도 거짓말 탐지기 했어요. 그런데
장씨도 거짓말로. 이렇게 돼버리니 판사 입장에서는 아니 증인도 범인도 다 거짓말로 나와 버렸으니 이거 누굴 믿어야 하나. 차 안에 남자와 여자를 봤다고 해도 그게 주자루와 황페이펀이라는 증거 있냐? 판사는 고민 끝에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 증인들 말 받아들이지 않기로, 믿지 않기로.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이 주자루의 차에서 작은 유리 파편이 발견됐어요. 경찰은 이게 황페이펀의 깨진 시계 조각으로 판단하고 이 두 개가 같은 성분이 맞는지, 같은 유리가 맞는지 감정을 요청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감정 결과 황페이펀의 시계와 주자루의 차 안에서 발견된 유리, 같은 성분이라는 것 확인할 수 없다, 알 수 없다라고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주자루가 죽였다는 증거, 증인들 안 받아들여졌죠. 유리도 같은 성분이라고 확신할 수 없다 라고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주자루한테 유리하게 돌아가 버린 거예요. 목격자들이 봤다는 차 안의 남녀가 주자루와 황페이펀이라는 증거 있냐? 주자루는 사건 당시 저녁 내내 꽃집에 있었다고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는 증언들과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꽃집을 비워놓고 거짓말하는 걸로 보이잖아요. 하지만 판사는 주자루가 꽃집을 비웠다는 증거는 또 있냐는 거예요. 증거 없잖아요. 결론은 황페이펀 비극적으로 사망했지만 그 살인 주자루가 한 짓이라는 걸 증명할 수 없다. 그래서 1996년 6월 법원 1심은 증거 불충분으로 주자루 무죄 땅땅땅 무죄 나왔어요. 이게 살인에 대해서만 무죄가 나온 거고요. 앞서 아르바이트생 산으로 끌고 가서 나쁜 짓 하려고 어린애들 상대로 만지려고 하고 했잖아요. 이거에 대해서는 당사자들이 뻔히 살아있고 자기도 인정했습니다. 그제 플러스 문서 위조도 하나 했던 게 걸려서 결론은 징역 3년 6개월 받았습니다. 3년 6개월. 이런 결과에 검찰과 유가족들은요 어이가 없었어요. 더 짜증나는 게 이렇게 살인 무죄 나왔잖아요. 재판장 딱 나오자마자 이놈 언론 카메라를 싹 보면서 씩 웃으면서 브이 했대요. 브이. 이 사건은 죽은 사람은 있는데 죽인 놈은 없는 사건이 돼버렸습니다. 아직까지도 범인 몰라요. 황페이펀의 오빠는 이 재판 직후 세상을 떠났다고 하고 사건 후에 어머니도 이사를 가셨다고 해요. 사건이 일어나고 26년 후 사건을 처음 수사했던 경찰에게 온 편지, 그게 한 줄의 희망을 가져왔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의 잔인함에 한탄할 수밖에 없었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정말 꽃집 주인인 주자루가 어린 소녀를 죽인 범인인 걸까요? 아니면 그 또한 이 살인사건의 또 다른 피해자인 걸까요? 그래서 오늘은 대만에서 일어난 한 미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